태극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심화편 5단계, 분신검 3단계죠. 분신검의 마지막 단계죠. 심화편 5단계에서 익히는 것은 이제 잘못 들어간 말이죠. 세 개의 원으로 구성된 여러 도형의 선 1008개, 후 1008개를 동시에 새기는 방식입니다. 여러 개의 도형과 여러 개의 신검을 사용하는데, 그전에는 여러 개의 도형에 선 1008개 아니면 후 1008개 한 가지만 새겼죠. 근데 그래요. 이번에는 선 1008개, 후 1008개 다른 것을 새기는 거죠. 동시에. 고도화된 분신검이죠. 신검에 입력하는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더 고도화됐어요. 비약이 없죠. 하나씩 변형시킨 뭔가를 추가하면서 발전시키는 거죠. 그래요. 비약은 좋은 게 아니에요. 빨리 가려고 하다가 그릇된 길로 빠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씩 검토하면서 가면 느린 듯 하지만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거죠. 큰 문제 없이. 무언가를 창안할 때는 항상 이러한 방식을 따라야 되겠죠. 그래요. 그래야 나중에 자신이 보더라도 이해할 수가 있고 다른 이가 봐도 편하게 볼 수 있는 거죠. 비약이로 주면 이유를 알 수 없으니 이해가 안 가니까 안 보겠죠. 끝까지 보더라도 사람들마다 저마다 다른 이해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뜻이 잘 전달되지가 않는다는 말이죠. 이를 위해서는 5008개를 의미에 따라 새기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새기는 법을 알아야 되겠죠. 무공을 창안하기 위해서는 규칙을 정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무공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규칙은 정해놔야 되는 거죠. 아무리 자유무학이라 해도. 물론 그 규칙은 사람마다 다르게 정할 수도 있겠죠. 꼭 이러한 규칙을 따라야 되는 건 아니죠. 순서는 오른쪽으로 돌아갑니다. 신검으로 원 3개를 그린 뒤 위에서 아래로 일도양단하여 6개를 베고 원 오른쪽을 3번 뱁니다. 그래요. 첫 번째 개 부분은 의지를 담아 변형된 절대자와 의지를 담아 변형된 무아와 의지를 담아 변형된 의식이 모두 끊어진 상태입니다. 말이 길어지니 의지를 담아 변형된은 생략하겠습니다. 선천팔계와 형태는 똑같죠. 하지만 운용하는 방식이 다른 거죠. 두 번째 개 부분에서는 의식이 이어진다고 생각하고 아래선을 잇습니다. 그래요. 한번 볼까요? 아래선이 이어진다 생각하고 이렇게 의식이죠. 의식을 새겼죠. 의식을 잇고 절대자 의식을 잇고 무와 의식을 잇고 세 개 다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끊는다고 했죠. 규칙을 그렇게 정한 거죠. 의식을 끊고 절대자 의식 끊고 무와 의식 끊고 그렇게 진행되겠죠. 그 얘기를 하는데요.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심화편 5단계 익히는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3개의 원으로 구성된 2개의 도형을 정면에 일부 겹치게 왼쪽 오른쪽에 새깁니다. 무슨 말인가요? 왼쪽 오른쪽에 일부 이렇게 겹치게 이렇게 배치한다는 거죠. 마음에 그린다는 거죠. 왼쪽 도형은 위에서 아래로 6개가 동시에 자리도록 일도양단하고 왼쪽 도형과 오른쪽 도형의 오른쪽 부위를 3번 베어 오른쪽 부위의 도형들이 각각의 개를 구성하는 3개의 선들이 모두 끊어진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왼쪽 도형에는 선 1008개를 새기고 오른쪽 도형에는 9008개를 새깁니다. 그래요. 신검을 사용할 때 왼쪽은 선 1008개, 오른쪽은 9008개를 새기겠다. 그 얘기인 거죠.
9,800만 운영할 때 어떻게 한다 했나요? 이렇게 아래 여기까지는 이렇게 계속 이으면서 진행되고 여기서부터는 파괴하면서 진행되는 거죠. 그걸 표시한 거죠, 이 도형은. 그래요. 2번이 익숙해지면 3개 원에서 오늘 구성된 도형을 4개 만듭니다. 4개 만들 수 있겠죠. 왼쪽에서부터 첫 번째, 두 번째 도형에는 선체 8개, 첫 번째 도형에는 선체 8개, 두 번째 도형에는 수천 8개, 세 번째 도형에는 선체 8개, 네 번째 도형에는 후천 8개를 한꺼번에 새겨 나갑니다. 무슨 말인가요? 2개만 하지만 익숙해지면 이게 3개, 4개 만들어서 이렇게 분신검을 펼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후천 8개건과 후천 8개건, 선천 8개건과 선천 8개건을 상환했으니 후천 8개건과 후천 8개건을 상환할 수 있겠죠. 그래요. 후천 8개를 머리와 발을 축으로 두릅니다. 한 개가 아니라 2개의 후천 8개로 두릅니다. 선천 8개를 만드는, 그래요. 선천 8개로 무공을 펼치는 것과 같죠. 이런 거는 말을 좀 바꿨겠죠. 겹쳐지는 후천 8개의 세 번째 개가 몸 정면에 오도록 회전시킵니다. 그래요. 이 후천 8개죠. 세 번째 개가 이쪽이죠. 선천 8개 이쪽으로 돌아갔지만 후천 8개는 이쪽으로 돌아가니까 세 번째 개는 이쪽인 거예요. 확인하면 되죠. 그래요. 세 번째 개는 뭔가 평행해서 옵니다. 8개는 가로로 설 수도 있고 세로로 설 수도 있는데 우선 가로로 섭니다. 앞에 내용 다 같죠. 발을 어깨 넓을 만큼 벌린 뒤 발끝의 각도가 양발 뒤꿈치를 축으로 45도 정도 되게 놓습니다. 그래요. 몇 개만 살펴볼게요. 지루하니까. 한 개의 후천팔개는 머리와 발을 축으로 오른쪽으로 회전하고 다른 후천팔개는 왼쪽으로 회전합니다. 정면의 몸과 90도로 놓은 채 주먹이나 손날, 발을 이용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개를 잇습니다. 그래요. 규칙을 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좀 잘못된 말이죠. 그리고가 낫겠죠. 그리고 우선 왼손바닥과 오른손바닥을 펴 공을 잡는다는 생각으로 왼손바닥이 오른손바닥 위에 오도록 합니다. 후천팔개 한 개를 오른쪽으로 45도 각도로 회전시킵니다. 팔을 회전시켜 오른손바닥이 왼손바닥 위에 오게 한 뒤 오른손을 손날로 만들어 허리를 오른쪽으로 45도 비틀며 후천팔개 두 번째 개를 잇는다는 생각으로 후천팔개 두 번째 개를 잇는다는 생각으로 아랫선을 잇겠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팔과 허리를 이용해 회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자세를 바로 잡으면 왼손바닥이 오른손바닥 위에 오게 합니다. 하나 더 볼게요. 후천팔기 1은 오른쪽으로 들어가고 후천팔기 2는 왼쪽으로 들어가죠. 다른 후천팔기를 왼쪽으로 45도 회전시킨 뒤 오른손바닥은 위로 왼손바닥은 아래로 가게 한 뒤 후천팔기의 세 번째 개 아래선을 잇는다는 생각으로 왼발 돌려차기 하고 윗선을 잇는다는 생각으로 오른손의 손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허리와 팔의 회전으로 긋습니다. 세 번째 개니까 그래요. 윗선 아래선을 잇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왼손바닥이 오른손바닥 위에 오도록 회전을 합니다. 그래 이렇게 규칙을 정하면서 만들면 돼요. 후천 8개원이죠. 나머지 이어지는 부분은 후천 8개원을 통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건법을 다뤘으니까 건법도 한번 다뤄볼 수 있죠. 후천 8개 1, 후천 8개 1을 180도 회전하면 두 8개는 겹치게 되고 일곱 번째 개가 몸통 정면에 오게 됩니다. 그렇죠. 후천 8개 1을 225도 회전하면 후천 8개 1은 어느 쪽으로 회전하나요? 오른쪽으로 회전하죠. 오른쪽으로 회전하면 그래요. 오른쪽에 있겠죠. 정면에서 45도 위치에 있게 되죠. 오른쪽으로 허리를 오른쪽으로 45도 틀어 여덟 번째 개 중간선 아래선을 끊는다는 생각으로 검으로 두 번 지릅니다. 그래요. 중간선 아래선을 끊는다 했죠. 여기까지는 있고 여기까지 끊는다. 규칙을 정했죠. 끊는 거는 이게 지르면 이렇게 구멍이 나겠죠. 지르면 이렇게 구멍이 나는 거죠. 그래요.
9,800 1흡이 25도 왼쪽으로 회전하면 정면에서 왼쪽으로 45도 위치하게 됩니다. 그렇죠. 허리를 왼쪽으로 45도 틀어 7번째 개 윗선 아래선을 파괴한다는 생각으로 금을 2번 지릅니다. 7번째 개 윗선 아래선을 2번 지르면 구멍이 나는 거죠. 그래요. 이런 식으로 쭉 만들면 돼요. 그래요. 부신금 5단계까지 살펴봤어요. 심화편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면 됩니다. 다음은 신금편입니다. 신금편은 신금을 신금으로 승화시켜 일체경지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일체경지는 뭐라 했죠? 절대자와의 합의 경지에 도전하는 것과 같은 말로 볼 수 있죠. 도전을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뭐 그렇게 큰 욕심을 안 부렸으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냥 도전함으로써 그래요. 깨달음을 얻으려고 했던 거죠. 큰 미래는 없었던 거죠. 일체를 이루면 어떻고 이루지 못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요. 만족하면 되지. 만족할 정도로 얻으면 되는 거예요. 다시 태극신금을 다루는 이유도 있겠죠. 만족하니까 물론 이제 한번 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잊어버리기 전에 어느 정도 만족을 한 거죠. 일체를 이루는 과정을 즐거움이라 생각한다면 인생의 하나의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욕심 부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겠죠. 신금편을 알고 이해만 해도 심화편에 대한 깨달음이 깊어질 것입니다. 태극신금은 일종의 마음과 몸의 공허이면서 동시에 놀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고행을 강조하는 게 아니죠. 규칙도 자유롭게 정하고 자유롭게 만들면서 건강해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 거예요. 이런 놀이를 신선놀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왜 신선놀음이라 하나요? 신선놀음이 맞죠. 놀면서 그래요. 절대자와 절대자의 뜻을 구하죠. 절대자와 합이라는 경지, 깨달음의 경지, 신과 같은 경지, 신이라고 볼 수는 없더라도 그러한 노름을 하니 신선노름이 맞는 거예요. 그것도 중독성이 지나치게 강해 한번 빠져나오면 헤어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요. 시간이 나는 날, 여유가 있는 날, 좀 생활 속에 빠져서 한번 검토하면 한두 페이지를 보면 뭐 이런 경우에는 또 이렇게 마음에서 동영상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이런저런 여러가지 연관된 생각이 떠오르죠.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하루가 다 가 있는 거죠. 그래요. 참으로 괴이하고 신비한 일이죠. 그런데 이게 이 글을 쓴 이에게만 해당될 수 있잖아요. 그래요. 다른 이에게도 이와 같은 현상이 있다 하면 일어난다면 그래요. 보통 글이 아닌 거죠. 그리고 노래의 끝도 근데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쓴 이에게만 일어나는 현상인지 타인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인지 그건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의 끝도 없습니다. 설사 일체를 이룬다고 한들 그게 끝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5년간 해봤지만 그래요. 완벽한 일체를 이루는 지가 세상에 드러난 건 아니죠. 5년간 꾸준히 했죠. 시간 날 때마다. 그래도 안 되는 거죠. 너무 완성하려고 하면 안 돼요. 즐겁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또 즐거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만족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기 할 일을 다 했구나.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죠. 순간순간 만족하면서. 그러니 공부를 집중적으로 해야 하는 학생들은 익히는 것을 보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요. 학생들은 세상에 기본적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기술을 익혀야 되겠죠. 자기가 살아가는데 20세 이후부터 익히기를 권장합니다.
그래요. 살아가면서 취미 삼아 익히면 돼요. 억지로 익힌다고 익혀지는 것도 아니겠죠.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